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루에 2번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인 분들이 좀 초보자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초보자 컨텐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애드센스용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대부분은 고수익 대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은 조금 어려움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쉽고 핵심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반응이 또 좋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약간 초보자 중심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애드센스 포스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적어 보셨을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로도 적어 보셨을 거고, 예전에 뭐 일기를 적는다든지.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애드센스 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목차는 포스팅의 구성 요소를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스팅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포스팅의 제일 중요한 제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본문이에요. 포스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드센스를 할 때에는 이 본문에 우리가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즉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목이랑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조금 듣고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돈질님 저는 글을 적는데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막 걸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기로 적었을 때도 물론 초반에 시간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30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기로 적더라도.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시점이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다? 저는 조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조금 많은 분들과 좀 소통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글을 적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려고 해요. 구성요소 첫 번째, 이제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강사를 할 때는 그냥 간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우동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동집을 하시는 분인데 간판에 우동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사람들 올까요?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 제목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시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좀 표현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나는 제목을 정할 때 나만의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제목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이 공식대로 한번 좀 작성을 해보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공식은 간단해요. 메인 키워드 더하기 세부 키워드 더하기 후킹입니다. 예전에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킹 부분은 메인 키워드 앞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랑 메인 키워드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혹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메인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만큼은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식을 일단 알면 되고요. 조금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근로장려금 나오고 지급일, 대상, 조회, 결과, 금액,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메인 키워드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 밑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했을 때 밑에 지급일, 대상, 조회 뭐 이런 거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 키워드가 돼요. 얘가 메인 키워드, 얘가 세부 키워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목을 정할 때 있잖아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끝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번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언론사들이 후킹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보면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핵심 총정리, 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후킹 문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저기 따라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본질이 저는 너무 따라하는 거 싫은데요. 그러면 변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제목을 보면은 와, 이거 제목 너무 좋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봤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전에는 아무래도 신청 날짜가 원래는 뭐 9월이나 이렇게 좀 미뤄져 있었는데 이제는 8월로 앞당긴다고 하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좀 후킹 문구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정할 때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 후킹 문구를 지급일 8월로 앞당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로장려금 하나, 지급일 하나, 심지어 이거 8월도 여기에 보면은
키워드로 잡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8월조차도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시면 돼요. 조금 더 한 차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급일이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빨리 받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빨리 받고 싶다기보다도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를 우리가 해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근데 조금 뭔가 밋밋하다. 그러면은 2025년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조금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 키워드 있잖아요. 이 이겨놓고 싸우기 부분은 아까 미리 검색을 해봐서 이미 지금 언론사 부분들, 후킹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서 우리 걸 좀 변형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검색을 해서 위에 메뉴에 뜨는데 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높은 확률로 100%는 아닌데 높은 확률로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검색량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 할 때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잡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위에서부터 좀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제 글 적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하시면은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지? 특히나 아직 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핵심만 좀 정리를 하면은 문제 해결이에요. 포스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포스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 문제 해결에, 즉 이 해결에만 포커스를 두거든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문제 인식이에요. 우리가 문제 인식이 돼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인식의 과정 없이 해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지식인의 질문 같은 거 들어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인공지능한테 이 제목만 던져주고 글을 적는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모르는 상태로 글을 찍어내버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 글의 차별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적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이걸 왜 찾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금 아까처럼 뭐 지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왜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조금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좀 참고를 해도 되고요. 그럼 우리가 글을 적을 때는 지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데 뭐 인공지능 들고 가가지고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키워드 그냥 이런 것들만 이제 넣는 건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좀 수요가 있는 제목들을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실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인공지능을 글로 쓰든 아니면 수기로 쓰든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티스토리 이렇게 옮기면은 이제 글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출처 같은 거 나오면은 출처는 지워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입처마다 글의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내가 다음 검색 유입이다. 다음은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사진을 많이 넣어주면 돼요. 뭐 사진을 뭐 한 3개씩 뭐 넣는다든지 뭐 소제목별로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뭐 내가 지식인이다. 지식인이면은 솔직히 뭐 글의 내용이라든지 글의 본문 자체가 검색 로직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큰 틀 좀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그런 질문들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본질은 뭐 썸네일을 안 해요? 썸네일 해주셔도 되고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유입처마다 조금 달라져요. 애초부터 사진이 하나도 없는 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썸네일이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처음에 서론 부분에 나오는 그 다음 부분에다가 이렇게 썸네일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언플래시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거 다 무료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운로드 받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캡처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진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수동 광고라든지 자동 광고를 넣었잖아요. 그게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데이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본질은 저는 트래픽이 많은데 수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대부분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안 나옵니다.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이거 위에 보면은 이게 티스토리 도메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티스토리 도메인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 티스토리 도메인이 아니라 가비아 도메인으로, 이렇게 가비아 도메인으로 승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위에 거는 티스토리 도메인인 거고 밑에 거는 가비아 도메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비아 도메인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 티스토리 도메인으로 우리가 유입을 하고 있다. 그럼 광고가 안 나와요. 왜?
광고는 도메인 단위거든요. 혹시나 내가 광고가 안 나온다, 그럼 이거 꼭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애드센스 글을 적는 기본적인 큰 틀, 윤곽 정도는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유입처마다 좀 다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대부분 좀 초보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보자분들이 많은지 모르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요즘 좀 들고 있어요. 혹시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초보자 영상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는 지금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월 1000만 원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저를 좀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료 강의 있잖아요. 무료 강의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원데이 컨설팅, 그 다음에 뭐 무제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라이브 방송을 또 자주 하고 있거든요. 본질센스에서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하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단톡방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 단톡방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 대부분은 아마 라이브 방송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반응을 조금 좋은 것들 위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미리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랑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단톡방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를 통해서 더 가치 있고 더 비싼 가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